네, 이번 주는 반도체 대형주들이 중심을 좀 잡아주는 것을 기대를 해본다라는 말씀 신중한 시선에서 나눠주셨습니다. 자, 지난주 금요일장에서요, 에코프로 그룹주, 포스코 그룹주들이 전부 상승 마감했습니다. 에코프로 전일 대비해서 12% 상승하면서 110만 원대 회복했는데요. 자, 수급 들어온 종목들 분석하면서 전략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용빈 IBK 투자증권 강남센터 주임 함께합니다. 주임님. 네, 어서 오십시오. 한 주 잘 보내셨습니까? 네, 잘 보냈습니다. 한 주밖에 안 되는데 워낙 변동성 심하고 다사다난해서 굉장히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자, 우선 그러면 시간 외 그리고 외국인 기관 수급 들어온 종목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재은 아나운서 나와주시죠. 네, 먼저 시간의 특징주부터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내화는 인적 분할 후의 재상장 첫날에 정규장에서는 급락을 했는데요. 시간외에서는 가격 제한선까지 올라간 모습입니다. 먼저 10%대 오른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또 실적에 계속해서 주목을 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시간외에서도 이 기세가 이어가면서 효성중공업은 9.98% 상한가에 도달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동국그룹주도 좋은 모습 나타내면서 9.96%, 9.93% 이렇게 숫자가 잘 나오는 기업에 계속해서 주목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효성중공업은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2자릿대, 영업이익은 3자릿대 올랐다고 하는 점 함께 주목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이어서 재룡전기는 3.38% 오른 모습인데요. 시간에서 일부 전력 설비 테마가 탄력적으로 움직인 점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간의 특징주 알아봤습니다. 네, 시간의 특징주 확인하고 오셨습니다. 시간외에서는 어떤 종목 한번 살펴볼까요? 이번에 효성중공업이라는 종목을 네. 보고 있는데요. 특히 앞서서 들으셨겠지만 일단 실적 발표로 인해서 특히 많은 상승폭을 좀 네. 보여줬던 종목으로 갈 텐데 그럼 특히 효성그룹 가운데서는 지금 상장사 중에서는 유일하게 지금 실적이 어닝이 좀 잘 나오는, 잘 나오는 기업이라고 기업이네요.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장 마감 후에 실적 발표를 했죠. 이번 실적 발표 같은 경우는 2분기 연결 기준으로 했을 때요. 특히 매출액은 한 1.12조 원을 네. 기록을 했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857억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특히 이 기록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계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이가 보이고 있다. 네. 그리고 특히 글로벌 변압기 시장에서 어느 정도 주춤하지 않았어야 되나 이런 시장에서 좀 기대감이 그런 반영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것을 다 깨부수고 이 실적을 상당히 좀 좋게 나왔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최근에 좀 문제가 됐던 것은 이 주택 시장에 대한 침체 부분이 좀 이 실적 부분으로도 좀 흘러내리지 않을까 이런 부분이 좀 상당히 많은 걱정이 됐었습니다만 그런 것들을 다 깨부수고 이 영업이익을 한 857억 원을 기록했다는 것에 좀 상당한 의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효성중공업이 실적이 잘 나올 수 있는 배경에는 특히 이 글로벌 전력기기에 대한 수요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라는 전력 겁니다. 인프라. 특히 전력기기라 하면 다들 아시는 초과압 변압기 쪽으로 네. 이제 잘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특히 이 모멘텀 같은 경우는 일단은 북미 쪽이 상당히 많이 활발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북미 같은 경우에는 이 노후화된 이 전력망을 교체한다든지 뿐만 아니라 특히 이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이런 전력을 이제 가져온 데 있어서 특히 이런 전력 기기들이 많이 수요가 높아지고 있고 그리고 또 앞으로 조금 볼만한 것은 효성중공업이 사실 좀 유통망이 상당히 좀 있었던 곳이 유럽 시장인데 네. 이런 유럽 시장에서도 특히 이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개편이라든지 이런 전력망 교체라든지 네. 이런 수요가 같이 맞물리게 되면서 특히 효성중공업의 실적이 조금 더 기대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특히 좀 이런 부분은 있습니다. 이 변압기라는 것은 사이클이 상당히 길기 때문에 너무 길게 투자를 좀 바라보기보다는 일단 이런 실적 모멘텀으로 좀 짧게 한번 해보시는 것이 어떻겠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시간에 가격보다는 좀 많이 낮은 13만 9천 원을 제시를 하겠고요. 네네. 목표가는 15만 5천 원, 손절가는 13만 원을 제시를 하겠습니다. 네, 투자 포인트로는 지금 말씀 주셨던 변압기 교체 사이클에 대한 이야기를 주셨고 매수가 특히 좀 유념하시면 좋겠습니다. 14만 9천 원으로 제시된 점, 목표가 15만 5천 원으로 효성중공업 관련된 가격 전략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외국인 기관 수급 들어온 종목 확인하겠습니다. 네, 역시 외국인도 업황 회복에 좀 주목을 하는 모습인데요. 최근 조선 그리고 조선 기자재 쪽에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먼저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HST 엔진 8%대 오른 모습이 나타냈는데요. 9거래일째 외국인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어서 삼성중공업에 대한 관심도 6거래일째 이어지면서 8%대 전일에도 오른 것이 확인이 되고 있죠. 이렇게 조선 업황 회복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SK스퀘어는 8거래일 연속 매수세 흘러 들어오고 있는데요. 최근 고간의 실탄이 쌓이고 있다고 하죠. 투자 성과에 대한 기대감을 더욱더 높이고 있습니다. 또 우량주에도 주목을 하면서 네이버는 7거래일째, SK하이닉스는 3거래일 연속 사들이고 있는데요. 특히 HBM에 대한 관심이 계속해서 이어진다는 점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기관의 특징주도 한번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KT 서브마린을 가장 주시를 하고 있죠. 상반기 흑자 전환에 성공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무려 14거래일 연속 매수세 들어오고 있고요. 또 해외 해상풍력 시장 공략에 나선 SK오션플랜트도 8거래일째 관심이 이어지는 모양새입니다. 또 앞서 말씀드린 대로 HBM에 대한 관심이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PSK홀딩스와 하나마이크론 각각 8거래일, 5거래일 연속 매수세 흘러 들어오고 있고요. 또 솔로엠에 대한 관심도 4거래일째 이어지고 있는데 경쟁사에 대한 반사수혜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외국인 기관의 특징주 만나봤습니다. 네, 지금 실적 시즌이다 보니까 워낙 지금 체크할 게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외국인 수급 종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종목 볼까요? HSD 엔진을 보고 있고요. 특히 네, 아마 조선에서. 제가 조선 소재라든지 부품 쪽에서 마지막 종목이 될 것 네. 같습니다. 특히 HSD 엔진 같은 경우에는 특히 수혜를 받고 있는 부분이 친환경 성학에 대한 모멘텀이라고 보셔야 네. 될 것 같고요. 특히 친환경 성학에 대한 수요는 특히 이 LNG 쪽으로 상당히 많이 매출 비중이 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계속적으로 이 LNG 쪽으로 그 엔진에 대한 수주 잔고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지금 최근에는 뭐 특히 삼성중공업을 필두로 한 조선업에 대한 LNG라든지 아니면 탱커선 에너지 이쪽으로 상당히 많이 실적들이 계속적으로 좀 기대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이 동사의 HSD 엔진 같은 경우에도 이 수주 잔고에 대한 부분은 앞으로도 조금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특히 HSD 엔진의 가장 큰 모멘텀은 아마 하나 임팩트의 인수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뭐 HD 현대와 하나 쪽과 이제 그 조선사를 둔 경쟁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죠. 네. 특히 HD 현대 쪽은 사실 이 자체 엔진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을 그렇죠. 가지고 있고, 네. 이 하나 오션 같은 경우는 이 자체 엔진에 대한 수요가 있기 때문에 이 HSD 엔진을 인수를 하기로 결정을 한 것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HSD 엔진이 가지고 있는 시장 자체가 이 대형 선박 위주의 엔진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이제 최근에는 또 뭐 그러면 하나 더 있는 거 아니냐? FTX도 사실 엔진 부분이 있긴 있거든요. 네. 근데 이 FTX 같은 경우는 상당히 소형 선박의 그게 있기 때문에 특히 이 엔진 시장은 상당히 과점 체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하나 임팩트가 특히 동사 HSD 엔진을 이제 미나전공으로부터 인수를 하게 되는데, 이 인수를 하게 되면서 이 조선업에 대한 모든 밸류체인을 다 갖추게 되면서 좀 시너지가 좀 날 수 있겠다라는 부분이고, 기존에도 그 예전에 그 KT 서브마린 얘기를 네. 하면서 이제 그 네, 네, LS와의 맞습니다. 그 네. 시너지 이런 부분을 상당히 좀 많이 강조를 드렸었는데, 이 HSD 엔진도 그런 느낌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고요. 이 인수 자체가 특히 이 기업 합병에 대한 심사가 승인이 나게 된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그 삼자 배정 유상증자와 함께 좀 자금이 들어오게 되면서 좀 신규 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좀 흘러갈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 HSD 엔진의 특히 본업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이 듀얼 퓨얼 엔진이라고 해서 이 예를 들어서 LNG 네. 연료도 쓰고 그리고 이제 그 디젤 오일도 쓰고 이런 식으로 두 가지 연료를 쓰는 엔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특히 이 듀얼 퓨얼 엔진 같은 경우는 지금 LNG 선으로는 대부분이 다 듀얼 퓨얼 엔진로 되고 있는 추세이고, 지금 최근에 이 조선업의 모멘텀은 특히 탱커선도 있을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 탱커선 같은 경우는 사실 좀 이 듀얼 퓨얼 엔진에 대해서 상당히 비중이 상당히 낮습니다만 이 친환경이라는 수요 때문에 계속적으로 좀 늘어나려는 조짐은 보이기 네. 때문에 특히 그 HSD 엔진의 좀 엔진이 좀 기대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특히 이 듀얼 퓨얼 엔진의 좀 가장 큰 장점은 대형 선박에 들어가는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특히 마진율에 대해서도 다른 엔진들보다 한 3%에서 5% 정도 높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특히 영업이익 쪽으로 상당히 기대를 해볼 만하다라는 종목입니다.
더 특별하게 좀 느껴지는 이유는 주임님이 이렇게 투자 포인트에 시간을 많이 할애하시는 경우가 드물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강조를 좀 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면서 HSD 엔진 가격적인 부분을 좀 여쭙고 싶은데 정고점이 12,460원입니다. 얼마 남지 않은 선이기 때문에 지금 목표가를 어떻게 잡아봐야 될지 궁금하거든요. 일단 매수가는 11,500원 수준에서 매수를 권장드리고 목표가는 14,000원, 손절가는 10,000원으로 좀 짧게 제시를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관 수급 들어온 종목 가운데 어떤 종목 볼까요? 솔루엠이라는 종목을 보고 있는데 네네. 사실 이 반도체 종목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지만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좀 포착이 안 되는 부분이었고 알겠습니다. 이 솔루엠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전에 뭐 SAS 이마고테그 얘기를 하면서 네. 좀 스토리를 좀 얘기를 드렸던 것 같은데 이 경쟁사 SES 이마고테그 같은 경우는 그 해외 업체로 지금 최근에 실적 발표를 했는데 특히 2분기에서는 전년 대비 한 33%의 성장을 좀 보여줬던 것이 솔루엠에서도 좀 같은 효과가 나타날 수 있겠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요. 특히 시장 1위인 SES 이마고테그 같은 경우는 최근에 논란이 계속적으로 많아지고 있습니다. 어떤 논란이죠? 특히- 일단 전자라벨 지금 네, 얘기를 맞습니다. 하시는 ESL 거죠? 쪽으로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네네. 거고요. 특히 이전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 아마 월마트에 저가 수주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좀 네네. 논란이 됐었고 최근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회계 부정 이슈가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 회계 부정 이슈에 대해서는 좀 강력하게 반박을 한 부분 때문에 다시 주가는 반등을 했습니다만 이런 부분이 있는 업체와 사실 좀 수주 계약을 맺는다는 것은 다른 고객사 입장에서도 사실 문제가 어려지니까. 되는 부분일 네, 수도 있지 반사 이익을 않을까. 솔루엠이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네. 반사 이익을 좀 볼 수 있겠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솔루엠 같은 경우는 일단은 시장 내에서 유일하게 수직 계열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마진 부분에서 훨씬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고 최근 업황 같은 경우에는 TV양 부품도 많이 되고 있는 추세이긴 합니다만 TV양 부품이라든지 이쪽 TV 가전 쪽이 사실 좀 수요가 많이 위축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좀 불안한 모습은 보이고 있습니다만 ESL 시장이라든지 그리고 최근에 그 AI용 서버 이런 쪽 파워로도 매출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좀 봐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종목입니다. 네, 말씀 주셨다시피 수직 계열화에 따른 경쟁력까지 확보하고 있는 솔루엠입니다. 매매 전략은 어떻게 좀 가져가 보면 좋을까요? 매수가 같은 경우는 28,150원을 제시를 하겠고요. 네. 목표가는 34,000원, 손절가는 25,000원을 제시를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지난주에 이어서요. 오늘도 실적 발표하는 기업들의 추정, 저희가 전망치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장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기업들 하나하나 체크해 보도록 하죠. 먼저 현대오토웨버는 매출액이 15% 튀어오른 7,275억 원이 예상되고 있고요. 영업이익도 두 자릿대 급증을 하면서 379억 원이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율주행 대응 기술 경쟁력을 확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어서 롯데정밀화학은 매출액은 25% 정도 준 5,109억 원이 예상되고 있고 영업이익은 54% 가파르게 급락을 하면서 584억 원이 예상이 되는 상황인데요. 그린 소재 하드캐리보다 주력 제품의 판가 하락이 더 두드러졌다고 합니다.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죠. 아프리카TV는 매출액은 2%대 오를 걸로 보여지지만 영업이익은 반대로 9%대 빠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플랫폼 매출 회복이 예상되지만 광고 부분은 상대적으로 부진했다고 합니다. 이어서 WCP는 24%대 오른 779억 원이 예상되고요. 영업이익은 16% 급증하면서 171억 원이 예상되고 있는데요. 분리막 세계 2위 업체로 시장 지배력을 키워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장 특징주 알아봤습니다. 네, 주임님, 이 중에서 어닝 서프라이즈 기대되는 종목이 있을까요? 서프라이즈라기보다는 네네. 바닥을 확인하는 종목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좋습니다. 하고 있는데요. 아프리카 TV라는 종목을 보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 아프리카 TV 같은 경우 앞서서 들으셨겠지만 특히 이 광고 시장에 대한 2분기 부진은 분명히 뚜렷한 부분일 것이다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근데 하지만 이런 2분기에 대한 바닥을 좀 확인을 하고 3분기부터는 좀 성장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특히 2분기 컨센서스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을 800억 그리고 영업이익 210억 원을 전망이 되고 있고요. 지금 최근에 아프리카 TV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은 노이즈가 있었습니다. 특히 최근에 경쟁업체 트위치가 규제를 강화하면서 아프리카 쪽에 이제
그 BJ라고 하죠. 네. BJ들이 우르르 이렇게 몰려왔다. 그런 이슈가 좀 있었고요. 사실 그뿐만 아니라 그런 부분에서 트위치에 대한 부분이 사실 계속적으로 리스크가 됩니다. 왜냐하면 지난번부터 화질 저하라든지 아니면 네. 뭐 스트리머 결제 관련 이슈라든지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있어 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돼 있을 경우 특히 국내에서 이런 입지를 탄탄하게 하고 있는 아프리카 TV로 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아프리카 TV가 그러면 실적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됐기 때문에 이때까지 주가 네. 하락이 있지 않았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는데 이 AR PPU라는 특히 1인당 예. 결제액 이런 부분에 있어서 봤을 때는 계속적으로 꾸준히 상향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고 사실 매출액 단에서도 계속적으로 좋아지는 모습은 보이고 있습니다만 일부 영업이익에 대한 좀 불확실성 이런 부분이겠죠. 특히 여러 영업이익 부분 같은 경우에는 구글의 인앱 결제라든지 이런 조금의 규제로 인해서 살짝 주춤을 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네. 사실 이 3분기로 가게 되면서 광고 시장의 바닥이라든지 그리고 이 플랫폼의 지속적인 성장성 그리고 또 앞으로 그 기대가 되는 좀 비용 절감에 대한 부분을 기대를 해본다면은 사실 이번 2분기가 실적 바닥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아프리카 TV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올해 초부터 좀 말씀을 드렸던 것 맞습니다. 같긴 한데 이 네네. 9월에 아시안 게임 이벤트를 좀 모멘텀이 한번 좀 있다. 기대를 해본다면은 사실 네네. 왜냐하면 이 9월 아시안 게임이 기대가 되는 이유는요. 사실 이 아시안 게임에서 정식 종목으로 게임이 채택되는 맞습니다. 특히 이런 최초로 부분이기 때문에 e스포츠가 들어오죠. 사실 이런 그 아프리카 TV와 같은 플랫폼들 대부분이 게임 시청자들이 맞습니다. 상당히 네.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좀 다른 그 모멘텀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바입니다. 네, 그러면은 저희가 매매 전략은 어떻게 좀 세워보면 될까요?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 일단 7만 원을 제시를 하겠고요. 목표가는 9만 5천 원, 손절가는 6만 5천 원으로 짧게 제시를 하겠습니다. 네, 아프리카 TV에 대한 종목 투자 포인트 그리고 전략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임용빈 투자님 오늘도 똑부러진 설명 대단히 감사합니다.